무명을 밝히고 9월 11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 초대석 오늘은 부산시 사하구 보건소 박승아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무명을 밝히고 처음 오셨는데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사하구 보건소장 박성아이고요. 사하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과 함께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불자로서도 미약하지만 불자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장님을 모신 건 처음이라서 일단 보건소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 것도 많고요. 궁금한 것도 많은데 왜냐하면 보건소 하면 우리 집 근처에 다들 있어서 익숙하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대체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아, 네. 보건소라고 하면 과거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네. 그런 주 역할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의료기관들이 많이 또 생기고 하면서 네. 질병에 대한 진료 위주가 아니라 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네. 그런 활동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네. 그 네. 이전에 메르스라든지 메르스. 네, 그 이전에 에볼라,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정말 해외에서 네. 유입되는 신종 네. 감염병들을 대응하는 데 최일선에서 그런 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지금 아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실천을 통해 가지고 네. 만성 질환, 심장 질환 사망률이라든지 뭐 혈관 질환 사망률이라든지 암 사망률 이런 것들을 네. 낮추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하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고독사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네, 네. 가정에 방문해서 1대1 이제 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질병이 가장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소가 그런 치매 센터로서 치매. 주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살이라든지 우울증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해서 악화된다든지 뭐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그런 예방 활동들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이제 네. IT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이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 않아도 네. 내가 그 모바일 앱과 그리고 스마트워치 이런 네. 디바이스가 있으면 네.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생활 실천한 게 기록이 되지고 그 기록들을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네. 영양사, 체육 그 신체활동 지도사 이런 네. 분들이 또 이걸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또 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건강 관리를 이제 평소에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뭐 건강증진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몸, 마음 건강을 다 복지센터, 증진센터. 진짜 보건소가 예전에 가졌던 그 보건소 진짜 뭐 주사만 맞고 했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많은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네. 네, 특히 우리 또 소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관심을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 주 추석인데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예전에 차례도 못 지내고 못 모이게 했고 그런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거든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해서 이거 어떡하나 또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코로나는 네. 작년 우리가 8월 달에 네. 4급 감염병으로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네. 많이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네. 8월 들어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일정 정도가 지나고 나니 지금은 좀 감소 추세 다행히 네, 좀 네. 감소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때 코로나의 시기였을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제 그런 임상을 통해서 증명은 네. 되었지만 현장 이제 의료진들이 처방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기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것들이 다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되니까 네. 이제 이런 코로나 치료제 고위험군이라든지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이런 분들에게는 네. 걸리면 바로 처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빨리 과거에 고생한 만큼 네. 덜 아프고 네, 지금은 네. 완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 하면 너무 힘들었던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상황까지는 안 가서 정말 다행스럽다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지금 추석 연휴가 바로 이제 네, 코앞인데 코앞이네요. 네, 지금은 다행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네, 없어서 너무 네. 좋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개인 위생 준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 씻기 네. 뭐든 우리가 손을 통해서 다 감염 수인성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 감염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아, 손 씻기를 손 씻기.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 네. 그리고 기침 예절 그죠. 맞아요. 그 마스크 착용이 없는데 기침이 네. 계속 나온다 하면 옷 소매에 이렇게 한다든지 네네. 네, 그런 이제 기침 예절을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또 노약자라든지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은 네. 이제 다중이 밀접한 곳에 가게 되면 네. 마스크 착용 반드시 네, 네.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수가 모여 있는 밀집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환기. 이제 자주 또 시켜주고 네. 그런 예방 활동들을 우리가 지켜준다면 네.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100일에 1000시까지 뭐 감기로 봐도 되겠죠. 그렇게 감기 증상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우리 보건소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이 100일에가 6월달, 7월달 굉장히 유행이 심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호흡기이다 보니 특히 네. 100일에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감염력이 굉장히 전파력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시에서 600여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네. 사하구가 220명 정도 그 정도로서 좀 네.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네. 그 이제 발생됐던 게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집단으로 있는 거기서 이제 네, 이렇게 네. 돼서 가정으로 묻어가고 가정에서 학교로 가고 이렇게 역학이 이제 흘러갔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역학조사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네. 그리고 다행히도 8월 달부터 방학에 들어가면서 네네. 다 흩어지니까 네. 그래서부터 이제 싹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네.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개학은 했지만 네. 아직 크게 높이 올라온 부분은 없고요. 네. 대신 이제 100일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리는 주 대상이 네. 지금 이제 10대들이 굉장히 네. 많이 걸리고 있고 요 근데 10대들이 네. 과거에 예방 접종을 국가 예방 접종 네, 네. 기준을 대부분 이제 지킨 부분이 많아서 네. 앓더라도 엄청 심각하게 앓는 수준은 아니고 네. 많이 가볍게 좀 앓고 가는 부분이 좀 많고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호흡기 감염병들은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인위생 개인 수치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보건소에서 100일의 예방 접종도 가능한 거죠. 네, 100일의 예방접종 대상은 이제 태어난 지 네.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4, 6세, 11세 와. 여기까지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지원. 네, 6차례에서 네. 지원해주는 접종이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네.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자비를 내고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군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네. 손녀를 봐주는 네네. 조부모라든지 네네. 또 면역력이 약한 아기를 네. 돌보는 엄마라든지 그런 이제 돌봄 종사자분들이 네, 맞아주면 네. 본인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네. 돌봄 대상자의 건강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오늘 우리 사하구 보건소 박승환 소장님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자, 부산시 사하구 보건소는 어떤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하시기가 참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하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들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고요. 네.
또 태어난 아기들이 네. 작은 아이들이 네. 건강하게 성장해서 네. 왜 뭐 작지만 똘똘한 뭐 이런 네. 말처럼 네. 이 아이들이 인원은 작지만 자기 역할들을 사회 구성으로서 잘하게 건강한 성장을 네. 시키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후에 커서 네. 우리가 청년을 부산으로 오게 한다든지 아, 네. 그다음에 일할 뭐 각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의욕이 있거나 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거지만 네. 어릴 때부터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성장한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네. 얼마 전에도 뭐 청년 44만 명이 일할 의욕이 없다. 뭐 네. 그게 신문 보도가 됐던 것처럼 그런 일할 의욕,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부부됨, 저도 네. 결혼해서 부부 생활도 했고 첫 엄마로서의 네. 역할도 했지만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나의 네.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남편을 대했고 아이들을 했다 보니까 많은 네. 문제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될 때에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가 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의 그런 교육과 네. 그리고 임신 부부 대상으로 네. 해서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에는 또 어떻게 부모들이 협력을 네. 해서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네. 좀 더 강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네. 기본으로 모든 보건소들이 태교 교실이라든지 임산부 건강 교실이라든지 와.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부 교육 또 네. 신혼부부 또는 임신부부 대상으로 해서 부부 교육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점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하구의 이갑준 청장님께서도 청년 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 건강 쪽으로도 굉장히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항상 네. 또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자원들을 끌어와가지고 사하구민의 건강한 가족 또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점으로서 하는 거는 다른 구에 하지 않는 역점으로서 하는 거는 이제 부산에만 마을건강센터라는 게 네.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이제 관 같은 경우에는 네.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 모든 게 일방적이잖아요. 네. 관에서 제공하고 네, 네. 서비스 이용자는 뭐 마지못해 가든지 필요한 거를 이제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주민 자치력, 주민 건강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부터가 시작이 됐었어요. 부산은 네.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역시나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산이 7대 강력시 중에서 암 사망률 1위이고 심장질환 사망률 1위 네. 그리고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게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사망률이 높은 건데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그 연령 보정해서 네. 그런 것들을 가감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이제 사망률을 보는 건데 그것 또한 1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네, 건강생활 네. 실천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항구에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원 수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면 예방을 위하고 실천을 위한 기관인데 정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내 집 네. 가까이에서 상담도 받고 네. 나의 이제 주민 건강 자치력, 우리 건강 공동체도 형성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를 2015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전국에 이제 부산 유일하게 그래서 205개 동 중에서 75개 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작은 보건소의 기능도 약하지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디지털 또 모바일 네. 헬스케어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구 마을건강센터에는 또 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네. 뇌과학을 이용해서
인지 개선을 해서 ADHD 네.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네. 이렇게 인지나 정서적인 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디지털 헬스 기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치를 해서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네. 오셔가지고 무료 서비스를 그렇게 이제 아. 제공도 하고 있고 네네.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도 다 인지가 이렇게 되는 거는 시력, 그다음에 청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눈이 자꾸 나빠져서 안 보이게 되면 실명을 한다든지 점점 안 보이게 되면 인지 능력이 자꾸 저감이 되지고 청력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지각과 이제 청각 부분들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있어서 네. 그런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주민 가까이에서 네. 자기 건강 관리 플러스 마을의 건강과 또는 이제 이런 디지털 기반 그런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바로 부산시 사하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제 뭐 결혼을 앞둔 분들도 어머 사하구 이사 가야 되겠어.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사하구 보건소 사하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자주 가서 이런 좀 케어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부부 교육도 말씀해 주셨고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뭐 생명존중 안심마을 발대식, 뭐 아까 마을건강센터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도 하셨고 아까 치매라든지 뭐 요즘 흡연하시는 분들 이거 담배를 좀 끊기 위해서 금연을 또 요즘 보건소에서 또 많이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런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거. 특히 또 요즘 아까 치매도 말씀하셨지만 정신 건강까지도 보건소에 가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보건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금연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기업에 우리가 직장인들은 참 이용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동형으로 찾아가서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검연도 하고 비만 프로젝트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펀드를 마련을 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30만 원을 내면 기업에서도 또 50% 30으로 해서 30만 원을 내고 근데 성공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면 100만 원을 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달성하면 16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도 협조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지역의 뭐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박승아 소장님께서 심리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또 공부 중이시라면서요. 그래서 뭐 이 보건소에서 아까 정신건강에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활동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함에 있어서 우울 척도라든지 우울을 계속 어떤 프로그램 함에 있어서 우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넣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요번에 이제 4학기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하고 또 이제 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좀 더 직접적인 저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 부분들이 심리 쪽으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국민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그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첫 해 연도다 보니까 심리 상담의 그 업계의 현황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봤을 때는 괴리감이 좀 많아서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좀 주변 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년 사업을 시행할 때에 조금 요거는 완화시켜주고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부산시를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에 좀 전달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사실 우리가 감기 걸리고 이러면 금방 병원 가는데 마음에 감기가 걸렸을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뭐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그냥 병을 키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 박승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명을 밝히고 부산 사하구 보건소의 박승아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소장님은 오늘 어떻게 모시게 됐냐면
부산경찰청 불자회 우리 강용창 회장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한번 좀 방송에 모시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아, 정말 근데 오늘 또 이런 건강 쪽으로 귀한 말씀 드려서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용창 회장님과는 어떤 인연이세요? 경찰, 그리고 전혀 여기는 또 우리 또 사구 보건소의 소장님. 네. 어떤 인연이실까요? 네. 제가 여기 네. 사하구 보건소장 오기 전에는 네네. 부산시청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그 코로나 대응도 했었었고 정말 그런 힘든 시기들이었잖아요. 정말 맨 땅에서 네. 무에서 유를 창출하면서 네. 정말 여튼 그때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네. 시청에는 이런 법당이 없지만 네. 바로 옆에 있는 부산시 경찰청에는 경찰청. 법당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법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네. 사실 법당이 있다는 사실은 먼저 몰랐고 거기에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그런 이제 그 교회 또는 이제 그 천주교 네. 성당 이런 거는 있다 들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 법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찾아갔을 때에는 네. 신분증을 주고 들어갈 수가 맞아요. 있었어요. 경찰청.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아담하고 생활도 그렇고 네. 너무 아늑하고 포근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심을 먹고 남은 시간은 네. 제가 법당에 가서 혼자 네,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네.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산 우리 시청의 불자회 공무원 불자회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월요일 날 네. 거기 법당을 활용을 하고요. 점심시간. 네. 이제 경찰청은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일 가다 보니까 네. 경찰청에 이제 그 네. 법우회를 하는데 저도 네. 참여를 해서 명상, 선명상 이런 거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아. 부산시청에 코로나 1호 환자가 발생이 되니까 네. 경찰청에서 부산시청 직원을 못 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었는데 네네. 여튼 그때 이제 강용창 회장님께서 네. 또 시경에 계셔가지고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셔서 또 법당을 이용하면서 네. 심신의 안정 건강을 지켜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분도 열심이고 열성적이고 네. 했는데 또 저는 별건 안 했는데 그냥 저를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연들이 거기 안에서뿐만 아니고 네. 제3의 공간에서도 연결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하다 보면 회장님이 가가지고 먼저 어떤 그 절에 좋은 일을 해놓으시고 가셨는데 네. 그냥 저는 우연찮게 갔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또 회장님 얘기가 나와지고 또 네.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인연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어떤 행사에 갔는데 또 와 네. 계시고 네. 이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인연이 있나 보다. 전생이 있으면 네. 둘레둘레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구나 이렇게 제 속으로 네. 좀 느껴졌었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강용창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으면 경찰 관련된 경찰분이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네.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박승환 소장님이 부산시청 공무원 불자회 회원이면서도 경찰청 법당에서 또 함께 하셨으니까 양쪽 다 내신의 활동 열심히 하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소장님이 아까 법당에 가셔서 또 선명상, 명상도 얘기하셔서 특히 또 심리상담 관련해서 지금 또 박사과정 받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연관이 업무적인 것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박사 과정 하기 전에 먼저 심리 쪽 하기 전에 불교에서 먼저 좀 접했었는데 네.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부모님 또 언니 네. 이런 이제 분들을 통해서 접했었는데 보리선수 약사선언이라고 진푸티 네. 스님 해가지고 많이 또 나오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명상하는 그 약사열애부를 네네. 모시고 거기에 이제 그런 명상 이런 부분들을 접했었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 심리적인, 신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네. 또 해주고 하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부처님 말씀, 약사열애 부처님의 말씀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내 몸에, 내 생활에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그래서 불교에 좀
더 발을 들여놓은 것 같고 네. 그러고 이제 부산시 공무원 불자의 활동을 하면서 네. 다양한 사람들과 또 뭐 삼사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불교 활동들을 하면서 네.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같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심리 공부도 또 해보면 향후에 제가 퇴직해서도 불교 사찰에서도 이런 봉사도 할 수 있겠다. 명상 있잖아요. 네, 불교 네. 명상도 있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겠다 싶어서 그런 한때 그런 마음도 좀 가져봤었습니다. 네. 불자로서 그럼 우리 박승아 소장님은 어떤 서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획보다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아까 보리선수 약사선언에서 기초반 심화반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 서원이 네. 제가 간호사 보건소장이거든요. 네. 간호사 의료인인데 의사는 아니지만 네. 간호사도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이제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아픈 사람들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여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심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의 인생은 마음이 이제 아픈 마음이 아픈 분들. 분들을 네. 위해서 그런 상담 활동들을 또 해가고 부처님을 통해서 그런 또 네. 활동들을 넓혀가기를 제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사고 보건소는 어떤 계획, 지금 수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왠지 보건소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사고 보건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네. 가지 네.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직원들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사하구 내에 이제 다양한 소방서, 경찰, 복지관 다양한 기관들이 상담센터 많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동해 동장님들도 다 모시고 그래서 사하구 전체의 건강을 이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네. 협력을 해서 함께 개선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보건소장 있으면서 네. 좀 이루고 어느 정도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고 보건소의 박승아 소장님이 굉장히 이제 계획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말씀들 들려주셨는데 다룬 아마 부산군 보건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맨날 그 코로나 검사 때문에 얼마나 거기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를 좀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좀 다가가면 좋을까요? 네, 보건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료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이제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보건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또는 네.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홈페이지나 기타 네. 등등을 통해서 보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 네. 동아리들이 많이 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네. 또 주민자치 그 영양 교육도 받으면서 네. 그분들이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건강지킴이단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명지킴이단, 뭐 치매 예방지킴이단, 뭐 이런 그런 활동들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네. 네, 그래서 내 건강도 지키고 네. 내 주변의 건강,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보건소를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아까 이제 코로나19 부분이 네. 지금 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추석 때 우리 네. 이제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네. 또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에 개인위생 그 수칙 준수 철저히 하시고 네. 건강하고 또 다복한 그런 네. 이제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보건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처음에 방송 안 나오신다 하셔서 정말 걱정을 했었거든요. 우리 강용창 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을 오늘 제대로 모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 사하구 보건소 박승아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